치매가 오면 기억력만 걱정되는 게 아닙니다. 통장과 도장, 공과금, 부모님 돈 문제는 가족에게 가장 조심스러운 숙제입니다. 근데 국가가 함께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이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하고 단단한 노년을 위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치매가 걱정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기억력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지, 약속을 잊는지, 길을 헷갈리는지 이런 것부터 보게 됩니다. 그런데 치매를 가족의 일로 생각해보면 기억력만큼이나 무서운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부모님 통장은 괜찮을까? 카드는 제대로 쓰고 계실까? 공과금은 밀리지 않았을까? 이상한 전화에 속지는 않았을까? 용돈을 드려도 그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 괜히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치매 부모님의 돈 문제입니다. 이건 참 민감합니다. 부모님 돈을 자녀가 마음대로 보겠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가족이 서로 의심하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치매가 시작되거나 인지기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돈 관리는 정말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특히 초기 치매는 더 어렵습니다. 어떤 날은 아주 또렷하십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돈 계산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날은 방금 한 일을 잊으시고 뭘 결제했는지 기억하지 못하시고 누가 전화했는지도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족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도와드려야 할지 참 어렵습니다. 괜히 통장을 보자고 하면 부모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두자니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요즘 현실은 더 그렇습니다. 예전처럼 자녀가 매일 부모님 곁에 붙어서 하나하나 챙기기 어렵습니다. 각자 일도 있고 사는 곳도 다르고 하루 종일 부모님 옆에 있을 수 없는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님이 오시거나 외부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감사한 마음으로 믿고 맡깁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건 워낙 민감한 부분입니다. 믿어야 하지만 마음 한쪽에 불안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돈을 잘못 건네신 건 아닐까? 혹시 필요 없는 계약을 하신 건 아닐까? 혹시 누군가 부모님 마음 약한 부분을 이용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집은 그래도 아직 아버지가 곁에 계셔서 그나마 챙기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홀로 계신 부모님이라면 이 문제는 정말 더 크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기억만 흐려지는 게 아니라 돈이라는 개념 자체도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 돈이 왜 필요한지, 누구에게 줘야 하는지,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내가 방금 얼마를 썼는지 이런 판단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이 참 무섭습니다. 돈 문제는 잘못되면 부모님 생활이 흔들리고 가족 관계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문제와 관련된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2026년 4월부터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 시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치매나 경도인지 장애 등으로 스스로 재산 관리가 어려울 수 있는 어르신의 재산을 공공기관이 함께 관리하고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공단이 공공신탁 방식으로 어르신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필요한 곳에 잘 쓰이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국가가 모든 치매 어르신의 돈을 무조건 대신 관리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은 시범 사업입니다. 대상과 조건도 있습니다. 주요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 장애 등으로 인해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 북부, 서울 남부, 경인, 대전, 세종, 광주, 대구, 부산 지역본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바로 해당되는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이나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관련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남겨두겠습니다. 이 제도가 하는 일도 간단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부모님의 돈이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계획을 세우고 살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생활비, 의료비, 요양비처럼 부모님께 꼭 필요한 지출이 있습니다. 이런 돈이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고 부모님 생활을 위해 쓰이도록 재정 지원 계획을 세우고 지출을 모니터링하는 방향입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부모님 돈을 빼앗아가는 제도가 아니라 부모님 돈이 부모님을 위해 쓰이도록 공공기관이 안전장치를 하나 더 두는 겁니다. 물론 모든 분께 맞는 제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가족 상황도 다 다르고 부모님 의사도 중요하고 재산 상황도 다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신청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생겼다는 사실 자체는 치매 가족들이 꼭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돈 문제는 문제가 터진 다음에 알면 너무 늦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족은 무엇부터 살펴봐야 할까요? 저는 먼저 부모님 통장 흐름을 조심스럽게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모님 허락 없이 몰래 뒤지는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너무 많대요. 혹시 걱정돼서 같이 한 번만 정리해 볼까요? 공과금이나 보험료가 잘 빠져나가고 있는지만 같이 확인해 볼까요? 돈을 뺏으려는 게 아니라 혹시 놓치는 게 있을까봐 같이 보려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해야 부모님도 덜 상처받으실 것 같습니다. 돈 이야기는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합니다. 엄마 이제 돈 관리 못하잖아. 아버지 통장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무시당한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자존심은 남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돈 이야기를 꺼낼 때는 관리한다는 말보다 같이 정리한다는 말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살펴볼 부분은 몇 가지입니다.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갑자기 큰 돈이 빠져나간 적은 없는지, 반복적으로 알 수 없는 출금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도 봐야 합니다. 같은 물건을 반복해서 사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결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도 중요합니다. 공과금, 보험료, 통신비, 관리비가 밀리지 않고 빠져나가는지 봐야 합니다. 우편함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고지서가 쌓여 있거나 독촉장이 와 있거나 모르는 계약서가 와 있다면 부모님 생활에 변화가 생긴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치매가 있거나 인지기능이 흔들리면 낯선 전화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급하다고 말하면 놀라서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칭하거나 기관을 사칭하거나 검찰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가 자주 남아있는지, 이상한 문자가 오는지, 최근에 낯선 사람과 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지 가볍게라도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의심하는 태도로 가면 안 됩니다. 또 속았어? 왜 그런 걸 믿어? 정신 차리셔야지. 이런 말은 부모님 마음을 닫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도 속는데요. 이건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라 속이려는 사람들이 너무 교묘한 거예요. 앞으로는 돈 보내기 전에 저한테 한 번만 전화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부모님도 다음에 도움을 요청하기 쉽습니다. 치매 초기에는 정신이 또렷한 시간과 흐릿한 시간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더 혼란스럽습니다. 아까는 괜찮아 보였는데 왜 지금은 이런 실수를 하셨을까? 어제는 계산을 잘하셨는데 왜 오늘은 돈을 엉뚱한 데 두셨을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해야 할 일은 부모님을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두는 겁니다. 예를 들면 큰돈 이체는 가족에게 한 번 알리기, 현금은 너무 많이 두지 않기, 자동이체 목록을 정리해두기, 보험, 연금, 공과금 서류를 한 파일에 모아두기, 자주 쓰는 카드와 잘 안 쓰는 카드를 구분하기, 약속한 생활비는 정해진 날짜에 드리기. 이런 작은 정리가 나중에 큰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족 중 한 사람만 몰래 관리하지 말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돈은 아무리 가족이어도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쓴 돈인데도 나중에 형제 사이에서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병원비를 냈는지, 누가 생활비를 관리하는지, 어떤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간단하게라도 기록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건 서로를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나중에 가족이 덜 다치기 위해서입니다. 치매는 기억만 흔드는 병이 아닙니다. 생활을 흔듭니다. 돈 관리를 흔들고 가족 관계를 흔들고 부모님의 안전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제도가 많은 분들에게 꼭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직 시범 사업이고 대상도 제한적입니다.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치매 어르신의 돈 문제를 가족만의 부담으로 두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부모님이 해당될지 궁금하시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이나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도 대상이 아니더라도 오늘부터 가족 안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 통장 괜찮은지, 공과금은 잘 나가고 있는지, 보험료는 밀리지 않았는지,
이상한 전화나 문자는 없었는지, 현금을 너무 많이 보관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돈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늦게 꺼내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판단하실 수 있을 때, 아직 대화가 가능할 때 조금씩 정리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법률이나 금융 상담이 아니라 생활정보로 봐주세요. 구체적인 신청 조건과 절차는 국민연금공단 치매안심센터, 필요하다면 법률금융 전문가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치매 부모님을 모시는 가족에게 기억력만큼 중요한 것이 생활의 안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돈의 안전도 포함됩니다. 부모님 돈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님 삶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통장과 재산 문제도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치매 부모님 돈 문제로 혼자 불안해하고 계신 가족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단단하게 함께 만들어가요.